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우리 재무관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초 문제 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자, 첫 번째. 이건 말 문제네요. 자, 볼게요.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거 다 찾아라 그러네요. 그쵸? A.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당기 순이익에 이자 비용을 더해서 총자산 바로 틀렸네요. 총자산도 아니고 뭡니까?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NI 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게 ROE입니다. A 틀렸네요. B 볼게요. 순운전 자본 비율은 기업이 순운전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거 활동성 지표라고도 하죠. 맞네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매출채권 회수 기간, 매입 채무 지급 기간, 재고자산 회전율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다. 정확하네요. B 맞네요. C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맞죠? 매출 대비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높아진다. 재고자산이 많이 보유했다라는 것은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많을수록 재고자산 회전율은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C는 틀렸네요. 그렇죠? D.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A, C, D가 되겠네요. 정답 4번. 자, 그 다음 10번. 현재 T 꼴 제로 시장 이자율이 연 5%일 때 다음 항목별 연금의 현재 가치에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습니다. 들어가 보죠. A. 3차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매 2년마다 5,000원씩 유입되는 연구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 B. 3차년도 말에 45원을 받고 이후 매년 말보다 전년 대비 2%씩 수령액이 증가하는 성장형 연구연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거기 있는 A부터 한번 볼게요. 3차년도 말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있다면 0,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3차년도 말부터 5,000원이 들어오니까 5,000원 들어와요. 그런데 2년마다 들어오죠. 그쵸? 그럼 여기 5차년도에 5,000원, 7년 차에 5,000원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2년 차 그러니까 요거를 2년 차의 현재 가치를 일단 우선 한번 땡겨 볼게요. 자,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땡기면 5,000원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자율이 5%니까 1.05로 1승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얼마입니까? 5,000원을 1.05에 몇 승입니까? 하나, 둘, 세 개 가야 되니까 3승이죠. 그 다음 여기 7차년도 것도 땡기면 5,000원을 얼마입니까? 1.05에 몇 승? 5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무한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입니까? 1.05의 제곱분의 1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 합을 구하면 2차년도에서 합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되죠? 1.05 전체 제곱분의 1 분의 얼마가 됩니까? 초항이 요게 되겠네요. 1.05에 5,000 해주면 되겠네요. 요 값이 얼마 나오냐? 51,219.5가 됩니다. 그쵸? 그럼 요걸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단계 앞으로 당기면 되니까 1.05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46,457.6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B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3년 차부터 45원인데 그걸 계속 몇 퍼센트씩 증가하죠? 몇 퍼센트? 2%씩 증가합니다. 그럼 뭡니까? 성장형 연구연금에 합구하는 거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05 빼기 0.02 분의 얼마입니까? 45원 해주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1,500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1,500은 어디입니까? 2차년도죠. 그렇죠? 그럼 이걸 다시 얼마 해주면 돼? 1.05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얼마 나옵니까? 1360.54가 나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10번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 보시면요. A씨는 주택 매수를 위해서 L은행으로부터 현재 시점에 1억 원을 5년 만기 연 5% 이자율로 차입하려고 합니다. A씨의 대출금 상환 조건은 매년도 말 연 1회이며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뭡니까? 원금만 그냥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갚는 거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합쳐서 뭐 하는 겁니까?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요. 각 상환 방식에 따른 1년 후 원금 상환액의 차익에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습니다. 원금 상환액이네요. 원금 상환액.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은요. 여러분들 1억 원을 5년씩 여러분 맞죠? 1억 원을 5년씩 갚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원금을 매년 2천만 원씩 갚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원금 균등 분할. 그다음 원리금 균등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1억이 있을 때 매년 얼마씩 이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했을 때 그때 1억이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됩니까?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Annuity 몇 퍼센트? 시장 이자율 5%에 몇 년? 5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면요. 요 값이 4.3295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4.325 맞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 가지고 x를 구하면 x가 얼마 나오냐면요. x는 2309 다시 x는 23097 355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여기는 지금 원금과 이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원금의 차이니까 여기서 이자 얼마 빼줘야 돼요? 500만 원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18097 355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00에서 요 원금 빼주면 되겠네요. 얼마 나옵니까? 요거 하면 1902645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번. 기업의 자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고른 것을 물었습니다. 맞는 거 찾아라 그랬네요. 맞는 거. A. MM은 MM582 이론, MM 무관련 이론이죠. 세금이 없는 완전 자본시장 하에서 기업의 부채의 사용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맞네요. A 맞네요. B. 자본 조달 순위 이론, 패킹 오더 티어리죠. 여기에서는 기업의 자본 조달 방법 선택에 있어 정보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 효과와 역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신주 발행 부채 내부 자금 순으로 한다. 반대죠. 내부 자금 부채 신주 발행. B 틀렸네요. C. 상충 이론 뭡니까? 파산 비용 이론이죠. 트레이드 오프 티어리. 자, 파산 비용에 따르면 부채 기업의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서 부채 사용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에서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는 겁니다. 맞죠? 뭡니까? VL은 VU 플러스 BTC에서 뭐 해주면 됩니까? Present Value of Bankruptcy Cost 빼주면 되겠죠. C 맞네요. 그 다음 D 한번 봅시다. D. 자,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과대 투자, 과소 투자, 재산 도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부채 대리 비용이라 한다.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말이네요. D 맞네요. 2. 자본 조달 순위 이론에서 부채 사용과 기업 가치 사이는 부의 관계가 있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정답은 맞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A, C, D 5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자. 13번 문제. 다음 항목별 계산 결과 값을 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물었습니다. 들어가 보죠. A. 연간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각각 10%와 13.3%일 때 피셔 방정식에 의한 연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피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잘 알죠. 다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네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1 플러스 명목 이자율은 뭡니까? 1 플러스 실질 이자율에 1 플러스 인플레이션율로 하면 되겠네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럼 여기다가 명목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13.3%. 여기다가 13.3% 넣고요. 여기다 얼마? 10% 넣으면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입니까? 인플레이션율은 3.3%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간 실효 이자율이 8.24%이고 매 6개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간 표시 이자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실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어떻게 구합니까? RE는 1 플러스 M분의 R에 M,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실효 이자율을 줬습니다. 0.0824, 8.24%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의 반기에 한 번이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갈 거, 여기도 2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R 구하면 되겠네요. R은 얼마입니까? R은 8.076%가 되겠습니다. 됐죠? C. 주식 투자로 얻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수익률이 각각 9%, 3%일 때 기합 평균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합 평균 쉽죠? 지오메트리 뭡니까? 에버리지. 요건 어떻게 합니까? 루트 얼마 하면 되죠? 1.09 곱하기 1.03 빼기 1 해주면 되겠네요. 하면 얼마입니까? 5.95% 나옵니다. 큰 순서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B, C, A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보죠. 14번. 자, 14번. 발행 주식수가 10만 주인 무부채 기업 주식회사 한국은 올해 세후 순이익 4억 원 중 50%를 주주에게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에게 환원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이 현재 시장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쉽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똑같죠. 변화가 없으니까. 정답 3번. 10,000원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M&A네요. 다음 표는 합병 전 기업 A와 기업 B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업 A는 신주 발행에서 주식 교환 방식으로 기업 B를 흡수 합병할 예정입니다. 인수 기업인 A는 피인수 기업인 B의 주가에 대해서 20%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합병 후 주당 순위 합병 비율과 합병 후 주당 순위 EPS를 구하라 그랬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익스체인지 레이트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뭡니까? 교환 비율. 어떻게 구하면 되죠? P2를 P1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P합병 기업의 주가를 합병 기업의 주가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P합병 기업의 주가가 5,000원인데 프리미엄을 얹어준다 그랬으니까 1.2를 곱하고 합병 기업의 현재 주가 10,000원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0.6이 나오네요. 자, 교환 비율은 0.6이 되고요. 그 다음 합병 후 EPS를 구해봅시다. EPS 1, 2는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합병 기업의 EPS 플러스 피합병 기업의 EPS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하고요. 그리고 합병 기업의 주식수 N1에다가 플러스 N2 곱하기 익스체인지 레이트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시너지 효과는 없다 그랬고 EPS1과 EPS2가 나오네요. EPS1 얼마입니까? 100만 원. EPS2는 얼마죠? 30만 원. 시너지 효과는 제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A기업은 몇 주가 있습니까? 1000주. 1000주. B기업 500주. 익스체인지 레이트 얼마입니까? 0.6.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얼마 나옵니까? 1,000원 나오네요. 오케이.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16번 문제. 이거 EAC 구하는 거네요. 한번 볼게요. 탄소 포집 기술의 선두 기업인 주식회사 그린탄소는 현재 사용 중인 탄소 포집 장치를 신규 장치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존 장치의 유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매각 가격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다. 주식회사 그린탄소가 고려하는 신규 장치는 기능 면에서 기존 장치와 차이가 없고 내용 연수는 4년이며 구입 비용은 1,000만 원. 그리고 신규 장치 유지 비용은 매년 10만 원 소요되고 4년 후 500만 원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장치의 구입 대금, 유지 비용, 그리고 내용 연수 후 매각 가격은 구입 시점과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세금이 없고 할인율이 5%일 때 교체 시기 묻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교체 시기를 묻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자, 교체 시기를 묻는 건 뭡니까? 첫 번째, 기존 기계 유지 연간 비용과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신기계 연간 유지 비용 요걸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언제 교체해야 됩니까? 요럴 때 교체하는 거죠. 언제 교체하는 겁니까? 1번이 2번보다 클 때 그때 교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신기계와 구기계의 각각의 비용을 비교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신기계 MPB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신기계 MPB라고 하면요.
NPV. 자, 신기계 비용이 얼마라 그랬냐면요. 1,000만 원으로 예상되죠. 그럼 마이너스 1,000만 원 될 거고요. 플러스 거기다가 여러분 유지 비용이 계속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소요되죠. 10만 원씩. 근데 매년 10만 원씩 소요되는데 요걸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어떻게 됩니까?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Annuity 몇 퍼센트? 시장 이자율 5%에 몇 년입니까? 4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얼마에 들어옵니까? 500 팔면 500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 500을 현재 가치로 땡기면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 PVIF 몇 퍼센트? 5%에 몇 년? 4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쭉 구하면요. 요 값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624.11이 나와요. 그러면 연간 평균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AC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24.11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 EAC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땡땡은 EAC 곱하기 뭐 해주면 됩니까? 요거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요거 PVIFA 요거 5%에 몇 년? 4년 해주면 되겠네요. 요거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EAC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EAC 얼마냐면요. 요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기계는 매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마이너스 17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76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러면 기존 기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T 이퀄 언제? 1년일 때 한번 볼게요. 자, 1년일 때 거기 보시면 기존 기계는 유지 비용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0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 팔면 500인데 그걸 얼마입니까? 1년 차에 팔면 450을 파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 마이너스 450에 요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100이네요. 자, 지금 보면 여기는 176만 원이 매년 나가는데 여기는 1년 차에는 기존 기계는 1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존 기계를 쓰는 게 낫네요. 그 다음 T 이꼴 2년 차 한번 볼까요? T 이꼴 2년 차를 해보면요. 자, 2년 차의 유지 비용이 얼마입니까? 75고요. 그 다음 1년 차의 유지 비용도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50에 곱하기 1.05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플러스 얼마의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팔면 500인데 지금 2년 차에 팔면 380이죠. 그럼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 거네요. 얼마입니까? 120만큼 들어가네요. 요거 계산하면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95.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네요. 근데 이미 195라면 176보다 커지니까 요 값이 훨씬 크니까 언제 교체하는 게 좋다? 2년 차 말에 교체하는 게 좋겠네요. 16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 들어가 보죠. 17번. 자본 비용이 서로 동일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네요. 들어가 보죠. 1번. 투자 규모와 투자 수명이 동일한 경우 투자 초기에 현금 흐름이 많은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투자 후기에 현금 흐름이 많은 투자안의 NPV보다 자본 비용 변동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게 아니라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NPV가 더 가파르게 내려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투자 규모가 그쵸 클 때, 그다음 또 뭡니까? 투자 수명이 길고 투자의 현금 흐름이 후기에 많이 발생할 때입니다. 후기에.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뭐 맞는 표현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들어가 보죠. 신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 A는 300억 원이 소요되는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B의 부채 비율이 150%고요. S분의 B가 A의 신규 사업의 목표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AB 부채 비용이 무혐의자율 10%이고 법인세율이 40%이고 그 다음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15%일 때 A 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한 가중평균 자본비용 OAC이 11.2%입니다. 대용회사 기업의 주식 베타에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네요. 한번 봅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거기서 뭘 줬습니까?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을 줬네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 기업의 WAC은 KOA라고 적을까요? 요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MM의 제상명제에 의해서 로우의 1-TC 곱하기 뭡니까? V분의 B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0.1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0.
4가 되고 그다음 A 기업의 목표 자본 구조는 얼마입니까? 100%니까 V분의 B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경우에서 로 값을 찾으면요. 로는 0.1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B 기업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KE B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은 이렇게 구하면 되네.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D에 여기에 1 마이너스 TC에 S분의 B 해주면 될 겁니다. 로 구했네요. 얼마입니까? 이거는 0.14 여기도 0.14 KD는 얼마입니까? 무이험 이자율 10%죠. 0.1 TC 0.4 S분의 B는 얼마입니까? 목표 자본 구조가 1.5였죠. 150%니까. 그러면 KE 구할 수 있겠네요. KE 얼마입니까? KE는 0.176이 됩니다. 그럼 이 자기 자본 비용 구했으니까 이걸 어디다 넣으면 됩니까? CAPM에 넣으면 되겠네요. KE는 뭡니까?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플러스 여기 베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B 하면 되겠네요. 베타 B. 그럼 여기가 0.176 RF 0.1 그 다음에 ERM이 얼마입니까? ERM이 15% 0.15 여기도 0.1 그럼 이거 베타 구할 수 있겠네요. 베타 얼마입니까? 1.52가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자, 주식회사 가나의 올해 말에 예상되는 순이익은 6천만 원이며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투자해서 내부에 유보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가나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20%고 주주의 연간 요구 수익률 KE는 16%입니다. 가나의 배당 성향과 ROE가 매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가나의 주가 수익 비율 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장 모형과 퍼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죠. 항상 성장 모형과 퍼 최종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뭡니까? 퍼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유보율에다가 자기 자본 비용 KE 마이너스 성장률 G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유보율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유보율이 여러분들 6천만 원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2,400이니까 배당률이 얼마입니까? 0.49 유보율은 그러면 0.6이겠네요. 여기 0.6 그쵸? 그 다음 자기 자본 주주의 연간 요구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0.16. 그 다음 여러분 성장률은 어떻게 구하죠? ROE 곱하기 B 해주면 되겠네요. ROE가 얼마입니까? 0.2. 그리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0.6.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구하면 얼마입니까? 요거는 10 나오네. 정답 몇 번? 2번,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 한번 보죠. 20번 문제. 자, 다음 중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항목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틀린 거 다 찾아라 그랬네요. 들어가 보죠. A. 구성된 주식들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개별 주식의 표준 편차를 투자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값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자, 틀린 말 나오네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위험 분산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A 틀렸네요. B. 공매도가 가능한 경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일 때는 표준 편차를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 C. 모든 주식에 균등하게 투자할 때 그러니까 n분의 1씩 투자하는 거죠. 구성 주식수를 무한히 증가시키면 비체계적 위험은 사라지고 체계적 위험만 남죠. 그 체계적 위험이 뭡니까? 서로 다른 주식 수익률 간의 공분산의 평균값이죠. C 맞네요. D.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상의 포트폴리오는 서로 지배관계가 성립한다. 아니죠?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A, D가 틀렸으니까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증권의 수익률이 다음의 3요인 모형으로 설명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요인 모형 쭉 적혀 있네요. 자, 이때 공통 요인이 스몰 FJ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증권 I의 고유 요인에 따른 수익률이 5%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18%라고 했을 때 증권 I의 실현 수익률은 예상한 수익률과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로 구분될 때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에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게 뭡니까? 이거죠. 자, RI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RI는 ERI 그렇죠? 여기다 플러스 베타 1 여기다가 베타 I1의 F1 그렇죠? 그다음 플러스 베타 I2의 F2 플러스 베타 I3의 F3 거기다가 잔차에 해당되는 EI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라지 F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지 F는 자 봅시다. 자, 라지 F는 뭡니까? 요거죠. F의
F의 실현된 값에서 여기서 F의 기대값을 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 수익률에서 평균 수익률 요걸 넘겨서 빼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는 굉장히 쉽네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I 주식 공통 요인 F1의 증권 베타계수 얼마입니까? 2. 그럼 여기 2. 그 다음에 기대값과 실현된 값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현된 값이 얼마입니까? F1은 10에서 빼기 7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10 빼기 7. 그 다음 2번 베타 얼마입니까? 1.5. 1.5. 그리고 실현된 값이 7, 기대값이 5. 그럼 7 빼기 5. 그 다음 3번 베타 얼마입니까? 0.5. 그 다음 실현된 값 얼마죠? 6 빼기 기대값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잔차 얼마입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 5% 되겠네요. 이거 다 구하면 되겠네요. 하면 얼마입니까? 13% 나옵니다. 그렇죠? 자, 됐네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한번 보죠. 자, 22번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1번 A 주식 A 베타가 주식 B 베타의 2배이면 주식 A 위험 프리미엄은 주식 B 위험 프리미엄의 2배이다. 맞네요. 그렇죠? 2번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시장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수업 시간 됐죠? 상관계수 1입니다. C 최적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0.7인 투자자의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봐. 우리가 포트폴리오 베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트폴리오 베타는 각각의 베타의 가중 평균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KPM이 성립하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한번 해볼게요. 베타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하면 될까? 자 보시면 무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 WF 곱하기 베타 F 그 다음에 플러스 WM 곱하기 베타 M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캐팸이 성립하니까. 그런데 무위험 자산의 베타는 제로죠. 그 다음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 1입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네. 요거 사라지면 베타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중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문제 보시면 최적 포트폴리오 베타가 0.7입니다.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 베타가 0.7이라면 여기가 0.7이라면 실제 여러분들 그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얼마입니까? 0.7이겠네요. 그럼 무위험 자산은 반대로 0.3이 되겠네요. 정답은 C 더 맞으니까 A, B, C가 맞네요. 정답 5번. 자, 그다음 23번.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과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APT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고 차익거래 이익을 극대화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바로 나오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APT는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모형에 기초한 지배 원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APT는 더 많은 부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APT는 요인 분석을 통해 공통 요인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공통 요인들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아니죠? 그렇죠? C. 4. 캐팸은 자산 수익률의 결정 요인으로 시장 포트폴리오 하나만을 공통 요인으로 가정하므로 캐팸의 현실적인 성립 여부에 대한 실증 검증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APT가 훨씬 더 설명이 높아요. 5번 캐팸은 차익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 24번 문제 포트폴리오 G의 초과 수익률과 시장 초과 수익률 간의 선형회귀 분석 결과 샤프 지수가 0.2고 그 다음 트레이너 지수는 0.05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0.2고요. 무위험 이자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포트폴리오 G와 시장 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찾아라는 건 뭡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찾아라는 건 이거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관계수를 물었죠. 그러면 요거네요. 요거네요. 그쵸? 포트폴리오 G와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이걸 물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 한번 해볼게요. 샤프 지수는 이렇게 하면 될까? 샤프 지수가 0.2라고 했고요. 샤프 지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E, R, G 여기다 빼기 RF에 시그마 G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요거 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 값이 0.2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트레이너 지수는 0.05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베타 G분의 E R G 마이너스 R F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봐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베타 G를 한번 구해볼게요. 베타 G. 베타 G는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배웠죠. 시그마 M분의 상관계수 로의 GM 곱하기 시그마 G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찾을 수 있겠네. 베타 G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 베타 G 이렇게 하면 베타 G는 얼마입니까? E R G 마이너스 RF에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0.05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좋네요. 얼마입니까? 0.2가 되죠. 그 다음 시그마 G 여기 있네요. 시그마 G는 요거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입니까? 0.2분의 2 RG 마이너스 RF가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약분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니까. 그러면 0.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상관계수 0.2, 0.005분의 1 하면 요거 합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상관계수 G M은 얼마 나오냐면요 0.8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뭐 공식대로 들어가면 되는 문제라서 어렵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25번 문제. 자, 주식 A의 향후 1년간 수익률 분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투자자 X의 효용함수는 UW는 마이너스 W분의 1이고요. 이때 W는 1년 후 부를 의미합니다. 현재 투자자 X가 모든 부를 주식 A에 투자하는 것과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무차별할 때,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 둘 위에 있는가 보네요. 무위험 이자율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둘이 지금 현재 무차별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대 효용값이 같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의 기대 효용부터 한번 해볼게요. U, W, A. 요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일단 첫 번째 A가 뭡니까? A가 확률이 호황일 때 0.8이겠네요. 0.8 곱하기 자 한번 해볼게요. W는 뭡니까? 1년 후의 부를 말합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 지금 내가 100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100을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 0.8 곱하기 100을 투자하면 100에다가 수익률이 60%니까 6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것분의 1. 맞죠? 60분의 1. 그렇죠? 여기. 근데 여러분들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왜? 효용함수가 마이너스 W분의 1이니까. 그다음 플러스. 나머지는 0.2겠네요. 그쵸? 0.2 곱하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붙이고 자 100이 있는데 40%를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40 해주면 되겠네요. 그것분의 1 해주면 될 겁니다. 요거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 계산하면 첫 번째 요게 되고요. 두 번째 요게 A 투자했을 때 그 다음 RF 무위험 이자 투자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E, U, W, RF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 이자율은 확실하잖아요. 무위험 자산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곱하기 RF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RF를 찾으면 됩니다. RF는 얼마입니까? RF는 20%가 나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25번까지 했고요.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자 다음 표는 액면 금액이 10만 원으로 동일한 무이표체와 만기와 시장 가격을 나타냅니다. 쭉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무이표체 나오고 만기와 시장 가격 나오면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들 무이표체와 만기와 시장 가격을 나타내면 우리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현물 이자율을 찾을 수 있잖아, 그렇지? 선독 이자율이 아니라 현물 이자율을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자 다음 각 항목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채권 A와 B와 C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봐요. 자 A와 B를 C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채권 A는 만기가 1년이고 시장 가격이 95,337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만 원에다가 10만 원입니까? 만 원입니까? 10만 원이군요. 자,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R1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9만 5,337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1 플러스 0R1 요거는 얼마입니까? 1점 계산하면 0489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10만 원이 있는데 2년 차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플러스 0R2의 제곱은 요 값은 얼마입니까? 89,1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겠네. 1 플러스 0R2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1223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10만 원에 1 플러스 0R3의 3승은요. 3승은 요거는 얼마입니까? 82,500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1 플러스 0R3의 3승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212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A 기대 가설이 성립할 때 2년 후 단기 이자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기대 가설이 성립하면요. 1 플러스 0R3의 3승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플러스 0R2의 제곱에 1 플러스 뭡니까? 기대 이자율 2R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 값 찾았고 어디서? 여기서 요 값 찾았고 여기에서 그럼 요 값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2R3는 8%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유동성 선호 가설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 프리미엄 1%일 때 1년 후 단기 이자율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죠. 1 플러스 0R2의 제곱은 요거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0R1 여기다가 1 플러스 X라고 둬보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값 여기 있고 요 값 여기 있으니까 X 값 구할 수 있겠네요. X는 얼마입니까? X는 7%인데 유동성 프리미엄, 유동성 선호 가설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줘야 되죠. 기대 이자율에서. 그럼 여기서 빼주면 되겠네. 1%. 그럼 얼마입니까? 6% 나오겠네요. 정답은 7%랑 6%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8%랑 6%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4번. 자, 그다음 2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7번. 자, 채무 불이행 위험이었고 액면 금액이 100원으로 동일한 채권들의 만기와 액면 이자율 그리고 만기 수익률은 다음 표와 같다. 채권 가격은 차익거래 기회가 없는 균형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거래 비용은 없으며 액면 이자율은 연 1에 지급됩니다. 쭉 나와 있네요. 다음 중 채권 D의 가격을 구하는 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채권 D의 가격을 구하려면요. 채권 D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액면 금액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20%입니다. 그쵸? 그리고 만기가 얼마예요? 2년이에요. 그리고 만기 수익률이 D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D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봐요. D 그림을 그리면 자, 2년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0, 1, 2면 액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 그리고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 20%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만기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만기 수익률이 거기서 RD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채권 가격 일단 첫 번째 D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20에 1 플러스 RD의 1승 플러스 120에 1 플러스 RD의 얼마?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요거 맞겠네요. 그쵸? 요게 어디 있습니까? 요게 C에 있네요. 그쵸? C.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채권 A는 만기가 1년이에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럼 이때 만기 수익률은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이표채 아까 전에 26번에 무이표채에서 무이표채에서 우리가 이자율 구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 B도 뭡니까? 만기가 2년이고 액면 이자율이 0%니까 역시 무이표채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20을 1 플러스 RA의 1승 플러스 120을 뭐로 해주면 됩니까? 2년짜리 현물 이자율 R 얼마입니까? B에 제곱해줘도 되겠네요. 그쵸? 요것도 맞으니까 요게 어디 있습니까? D에 있네요. 그쵸? 정답은 C, D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8번 한번 볼게요. 현재 투자자 A는 목표 시기가
5년 후인 목표 시기 면역 전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자 A는 만기 수익률이 서로 같은 무이표채 X와 Y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채권의 만기는 다음 표와 같고요. 만약 1년 후까지 채권들의 만기 수익률이 유지되고 투자자 A가 포트폴리오 P의 채권 X와 채권 Y 투자 비중을 재검토한다면 다음 중 1년 후 투자자 A에게 가장 적절한 방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목표 시기 면역 전략은 뭡니까? 채권의 투자 기간을 채권의 듀레이션과 같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채권의 투자 기간을 채권의 듀레이션과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A의 투자 비중이 얼마가 돼야 되냐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어떻게 합니까? 가중 평균하면 되죠. 그러면 A가 일단 X가 얼마입니까? X가 만기가 4년이고 Y가 만기가 6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X와 Y가 둘 다 무이표체니까 여러분 무이표체는 만기 이퀄 뭡니까? 듀레이션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W 일단 투자 비중 모르니까 4 플러스 1 마이너스 W에 얼마입니까? 6 해주면 목표 시기 면역 전략 얼마입니까? 5년이네요. 그쵸?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들 W가 0.5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3 플러스 1 마이너스 W에 얼마? 5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얼마? 1년이 지났으니까 목표 시기는 이제 4년으로 바뀌겠네요. W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0.5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투자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답 5번 됐죠? 자, 그 다음 29번 문제 들어가 보죠. 주식회사 다라가 발행하고 만기가 동일한 다음 채권들이 모두 액면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일반 사채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 사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수의 상환 사채는 일반 사채보다 더 저렴하게 발행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수의 상환 사채는 기업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싸게 발행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더 큰 수익률로 발행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의 상환 사채 일단 여러분들 수의 상환 사채는 일반 사채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커야 액면 금액이 같게 나오겠죠. 그렇죠? 모두 액면 금액에 같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액면 이자율이 더 커야겠네요. 그래서 CY가 CX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반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뭡니까? 전환사채는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더 유리하죠. 그렇죠? 자기가 유리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더 비싸게 발행되겠죠. 더 비싸게 발행된다는 것은 더 낮은 수익률로 발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액면 이자율 CG는 CX보다 일반 사채보다 더 작게 발행돼야 되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CY 그다음에 CX, CZ가 되겠죠. 정답 3번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30번은 약간 테크닉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A의 주식은 현재 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1년 후 주식 가격은 280원 또는 180원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요. 현재 주식이 200원인데요. 요게 1년 후에 얼마가 될 수 있냐면요. 280원이 되기도 하고 180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상승계수와 하락계수를 찾을 수 있겠네요. 상승계수 얼마입니까? 1.4가 되고 하락계수는 0.9가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무위험 이자율도 주어질 겁니다. 얼마입니까? 나오네요. 5%. 그럼 R은 얼마입니까? 1.0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델타가 0.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델타가 0.3이니까 델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풋옵션의 델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가의 변화율분의 풋옵션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0.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P를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U-T분의 R-T. U가 얼마입니까? 1.4 빼기 0.9는 그 다음에 R이 1.05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9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0.3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이 같은 경우에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주가가 얼마 변하고 있습니까? 100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주가가 100이 변하면 자, 이렇게 나오네. 풋옵션의 가격은요. 얼마입니까? 30만큼 변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0만큼.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 볼까? 마이너스 30이 나오려면요. 자, 풋옵션이 주가 상승했을 때 PU, 하락했을 때 PD가 되는데 이때 이 가격의 차가 30이 되려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잘 봐요. 여러분 보시면 행사가가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할 때 뭡니까?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면 요 30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행사 가격을 150으로 해 봅시다. 150으로 하면 그럼 여러분들 맞나? 150. 그렇죠. 150. 자, 행사가가 150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주가가 180이고 행사가가 150이면 그럼 어떻게 되죠? PD가 얼마입니까? 30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이거는 아니죠. 행사가를 210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잘못했네요. 자, 행사가를 210으로 해봅시다. 행사가가 210인데 그런데 주가가 180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30만큼 요게 될 거고요. 만기 가치가. 그 다음 올라가면 150인데 280이 되면 이건 제로가 되겠네요. 그쵸?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30이죠. 그쵸?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요. 요걸 가지고 풀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풋옵션 가격은 어떻게 하면 돼요? R분의 스몰 p 곱하기 PU 플러스 1 마이너스 P의 PD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면 R이 얼마입니까? 1.05고요. 그 다음에 스몰 p가 얼마입니까? 0.3 그렇죠? 곱하기 PU는 제로 플러스 1 마이너스 0.4 0.7에다가 곱하기 30 해주면 될 겁니다. 계산하면 요거 20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테크닉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이거는 30번의 정답 20번 1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표는 무배당 주식 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의 유럽형 옵션들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풋콜 등가식이 성립할 때 현재 주식 가격과 무혐의자율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풋콜 등가식 한번 해볼까? 풋콜 등가식. 자, 여러분들 풋콜 등가식 뭡니까? 이거네요.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는 뭐가 됩니까? PV E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행사가 180원인 거 콜옵션 가격 30, 풋옵션 가격 10이네요.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주가 모르니까 S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 가격이 얼마입니까? 10. 콜옵션 가격은 30이 되겠네요. 요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180에다가 행사가의 현가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당연히 여러분 X는 뭡니까? 1 플러스 RF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S 플러스 얼마입니까? 풋옵션 가격 35. 그 다음 콜옵션 가격이 얼마죠? 5가 됩니다.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행사가 240에 요것도 X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가 얼마 나오냐면요. 요 위에서 밑에 거 빼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SS 똑같으니까 빼고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냐? X는 1.2가 됩니다. 그럼 RF가 얼마라는 거죠? 20%라는 거네요. 그렇죠? RF 20을 넣어서 구하면 S는 얼마 나오냐면요. 170이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죠. 이것도. 주식가격 170에 무혐의자율 20%.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 자, 32번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각 투자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할 경우 선물 매도보다 매수가 적절한 투자만을 모두 선택한 것을 물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맞는 거 찾아라 그랬네요.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확신하는 투자자. 여러분 이때는 선물을 뭐 해야 됩니까? 매수가 아니라 매도해야겠죠. 그렇죠? A 틀렸네요. 그 다음 B 한번 볼게요. 주가지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델타 중립 포지션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건데 그걸 뭡니까? 델타가 0인 포지션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걸 낮추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해서 매입해서 해지하면 되겠네요. B는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C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면서 베타를 감소시키고 싶은 투자자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현물을 매입하고 있죠. 그럼 선물은 뭐 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해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A, C가 틀려서 B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2025년 해설 강의는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